2017년도 2회 제휴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관연도 문제가 됐으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제휴공학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10문제 중에 또 이제 난이도 문제 또 한두 문제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늘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유형으로 이제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7년도 2회. 자, 제어공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61번. 전달함수 G에서 HS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K의 S 플러스 1이 있어요. 자, 그러면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분의 K의 S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근계적수는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근계적수는 여러분 근계적법에 의해서 바로 분모든 분자든 자 분자는 0점이고 분모는 극점이죠. 그럴 때 우리가 0점을 Z 극점을 P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차수근을 갖는 거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계적수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자 0점이 극점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0점수의 최종 차수를 이용해서 자 바로 이제 근계적수를 얘기하고 만약에 0점보다 극점수가 더 크면 극점의 수에 의해서 근계적수가 나오죠. 그럼 지금 보니까 0점은 하나네요. 자, 극점은 몇 개? 3개가 있네요. 그러면 자, 극점이 더 많으니까 근계적수는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이 3번. 자, 문제 62번. 기준 입력과 주 계한량의 차로서 제역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런 기준 입력과 주 계한량의 차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페로프 우리 제어 구성 요소에 의해서 자 목표값을 이용하면 자 기준 입력 신호로 들어오죠. 자 기준 입력 신호가 자 이제 바로 이제 가압점에 들어올 텐데 주 계한량의 차죠. 여러분 이제 검출부에서 신호가 올 겁니다. 그런 기준 입력과 주 계한량의 차로서 그때 나가는 신호는 뭐냐? 바로 동작 신호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동작 신호를 받아서 자 바로 이제 조절부하고 조작부로 되어 있는 제어 요소가 바로 뭐로 바뀌어요? 그렇죠. 제어 대상의 조작량으로 주는데 현재 이 문제는 자 기준 입력과 주 계한량의 차로서 동작을 바로 일으키는 자 바로 동작 신호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답이 2번. 자, 문제 63번. 페로프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제역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주어진 보기를 보니까 오리지널 2차 제역의 전달함수죠. 자, 1번에 최대 오버슈트. 자,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오버슈트 비율이고요. 2번에 이 페로프의 특성 방정식은 분모를 0으로 두는 거. 자, 그거를 특성 방정식이니까 맞습니다. 자, 3번에 이 개의 제동비가 0.1이면 당연히 부족 제동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제동비는 자 2차 방정식에서 분모가 2 델타 오메가 N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일 때 이거를 0으로 두르면 특성 방정식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제동비가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감쇄비. 그래서 자 바로 요 제동비가 1보다 작은 뭐예요? 바로 부족 제동이 되죠. 자, 일명 감쇄제동. 그런데 이 제동비가 1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제동이 돼서 비진동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 제동비가 1이 되면 임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동비가 0이면 무제동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3번 설명도 맞네요. 자 4번에 자 제동값이 작게 할수록 그럼 이제 부족 제동 상태인데 제동은 많이 걸리게 되니 벌써 틀렸네요. 자 바로 자 작게 되면 자 제동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부족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답이 4번. 자 문제 64번. 자, 3차인 이산치 시스템의 특성 방식 근이 자,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 즉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플러스 0.5일 때 자, 이 시스템의 안정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안정도는 자 먼저 S평면 이산체라는 게 S평면이죠. 그러면 자 반지름이 다 바로 1되는 단위원에서 자 이 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즉 1을 벗어나지 않네요. 그러면 모두 이 안에 존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겠네요. 중요한 건 힌트가 이산치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Z변환에 대한 조건의 문제라는 걸 자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답이 1번의 안정. 자 문제 65번. 자 다음의 특성 방식에 자 루솔비스 판별법에 의해서 판별하고자 한답니다. 이때 안정도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잘 해석한 건 뭐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오차 방정식이니까 또 나열해 봐야 되겠죠. 자 제1열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무조건 불안정이고 그 불안정근이 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대부분 전부 다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바로 S5승, S4승, 자 그 다음에 S3승, S2승, S1승, S0승. 자 뚝 나열을 하고 자 가장 높은 차수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죠. 자 어떻게 이 방향으로 그러면 1, 그 다음에 2, 4, 자 그 다음에 11, 11, 10 이렇게 돼 있겠네요. 그러면 자 제1열의 부호를 위해서 바로 S4차수에 있는 요 2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2분의 자 먼저 이렇게 곱하면 2는 4 빼기 이렇게 계산하면 4가 되네요. 그러면 0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0이 된다는 얘기는 저 바로 3차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자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요 0이 되는 조건을 자 특수문자를 이용해서 만약에 적는다면 자 0의 근사치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 바로 이제 플러스에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0으로 한번 갔다가 분명히 자 요식을 정리하나마나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가요? 자 다시 플러스로 가게 될 겁니다. 자 항상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습하다 보니까 그러면 자 교재설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식을 다 적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0이 나오자마자 스톱을 해버렸어요. 어차피 이걸 정리하면 여기는 6이 나오고 자 여기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이 값을 이용해서 계속 식을 정리했겠죠. 그런데 식을 정리했어도 이미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 얘는 자 S평면의 우반면에 자 바로 근이 2개가 존재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 부연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해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플러스 쪽에서 0으로 접근시키면 바로 S2승에서 자 바로 마이너스 그 다음에 S1승에서 자 바로 플러스가 되는 조건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요걸 좀 내리면 되겠죠. 자 위로 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S2승, S1승, S0승인데 자 요 식을 정리하면 거기 보이시는 것처럼 뒤에 뭐가 있어요? 4 입실론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요 2분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 마이너스 근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차피 식을 다 정리하지 않아도 자 불안정 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 자 문제 66번. 자 다음 블록선도의 전달함수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주어진 함수의 전달함수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자 전향 조건 먼저 찾습니다. G. 자 피드백이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두 개가 있죠. 그러면 1. 자 그러면 이제 피드백의 전체 개수를 더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로 응답하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GH1. 자 밑에서 이렇게 피드백 되는 것은 플러스 GH2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을 모르더라고요. 1로 두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주어진 전달함수가 뭐냐 다시 물어봤으니까 G 값은 자 이 값을 여기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G는 1 플러스 GH1 플러스 자 GH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G를 전체적으로 몰아봅시다. 그럼 플러스가 되는 이 값을 넘기면 G 마이너스 GH1 마이너스 GH2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자 G 값을 앞으로 다시 끄집어내면 1 마이너스 H1 마이너스 H2는 1이 되네요. 자 그러면 자 요 값을 이제 자 밑으로만 내리면 원하는 답의 조건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답이 몇 번이 있어요? 자 답이 1번에 있습니다.
자, 요 얘기 뭐냐면 지금 출전이 전달함수를 구해냈던 게 아니라 이 전달함수 값이 1이 된다면 G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올해 나왔던 문제를 하나하나 그렇죠 문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설되는지 잘 보셨습니다. 그 답이 1번. 자, 문제 67번입니다. 자, 드디어 난이도의 문제 나왔네요. 자, 다음에 민방정식을 신호름 선도로 옳게 표현한 건 뭐냐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해설도 상당히 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전제적 고모면, 자, CT는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요? X1T라고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X2T는, 자,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대요? DT분의 D, X1의 T 값이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래서 문제 안에 이런 전제를 주고, 자, 주어진, 그렇죠. 방정식은 2의 DT분의 DCT 플러스, 자, OCT는 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이용해서 자, 바로 주어진 1, 2, 3, 4번에 해당되는 신호름선들을 찾아보라 이거였죠. 자, 그럼 먼저 함수를 만들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하시는 요 값을 자,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자, 거기 나오는 1번이 뭐냐면 DT분의 DCT는 결과적으로 자, 뭐라고 쓸 수 있다? DT분의 DX1T라고 적을 수 있다. 왜?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문제 안의 전제가 CT를 자, 바로 X1T로 적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요 CT를 X1의 T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1T는 다시 요 값이네요. 그래서 미분하는 식에 대한 조건이니까 바로 자, 이 값은 X2의 T라고 적을 수 있다라고 해서 1번식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상당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여러분들이 9개 다 맞고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틀린다 하더라도 자, 이런 문제가 틀려지겠죠.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다 기본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대해서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식을 정리해서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분명히 저 DT분의 DCT가 있으니까 자, 요 식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값을 요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2의 DT분의 DCT는 자, 이 값을 요로 넘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의 자, CT 자, 플러스 RT가 돼 있겠네요. 그러면 자, 교재 해설에 대한 내용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정식을 맞춰준다면 자, 바로 요 2라는 값을 없앴겠죠. 그러면 이 값을 없애면 자, 2분의 5로 나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자, 요 식도 뭐가 돼요? RT가 아니라 자, 바로 좌우항의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RT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 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 DT분의 DCT가 뭐라 그랬어요? 자,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X2T라고 적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뭐로 적을 수 있어요? 자, X2T라고 적을 수 있고 마이너스 5분의 2에 자, 요거 CT는 또 뭐라 그랬어요? CT는 X1의 T라고 그랬죠. 그래서 X1의 T니까 X1의 T라고 또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분의 1 자, 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예요? 바로 2번식이다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지금 주어진 식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1번식을 자, 뭐라고 여러분들이 적분해서 자, 식을 만들게 되면 결국 XT는 자, 요 XT는 어떻게 돼요? 자, 바로 XT는 내비두고 나머지 식은 전부 다 적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바로 X1의 T는 자, 결과적으로 시간이 0에서부터 이미 시간까지 자, 주어진 시간이 X2의 그렇죠. X2에 자, 바로 거기 RT 자, 그렇죠. R 자, 그 다음에 DR이라고 합시다. 자, 플러스 그 다음에 X1에 자, T0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를 자, 이제 3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2번, 3번식을 이제 라플라스를 하게 됩니다. 그럼 2번식을 먼저 라플라스 하게 되면 자, 요 식은 뭐가 돼요? 바로 요 식은 X2의 S는 자, 바로 요거는 마이너스 5분의 자, 2분의 5죠? 죄송합니다. 바꿨었네요. 자, 2분의 5. 저 위에 2분의 5라고 써놨는데. 그래서 2분의 5. 자, 그 다음에 X1, X가 되겠죠. 자, 플러스 자, 2분의 1의 RX가 되겠네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그 식이었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것도, 그렇죠. 라플라스 하면 x1의 x는, 자, 바로 뭐가 돼요? 자, 요렇게 적분식이 들어있으면, 자, 바로 s분의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s분의 s2s가 되고, 자, 나머지 뒤에 것도 s분의 x1의 t0의 s분의 값이 되겠네요. 이미 함수니까. 그러면, 자, 요 식에 의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주란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식을 만들겠습니다. RS에서는 얼마가 와요? 2분의 1이 지나가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니까 이 값이 됐는데, 자, 이 값이 뭘 만들어요? 자, x2에 점을 하나 만들죠. 그래서, 자, 요 점은 x2x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x1에서 반대로 온다 그랬어요. 그럼 x1에서 반대로 오겠죠. 그럼 x1에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오는데 요 점은 x1의 x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두 군데서 왔다고 자 이렇게 회로를 그렸어요. 그럼 당연히 자 이제 출력으로 나가는 거겠죠. 나머지 하나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이제 x1의 신호죠. x1의 신호. 그럼 x1의 신호는 x1의 t0. 자, 이미 시간대에서 자, 바로 x1의 t0 여기서 자, 바로 요 자리는 x1의 t0. 요 시간에 요 자리에서 바로 누가 와요? 자, s-1승이었죠. 왜? 자, s분의 1은 자, s-1승과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또 한 점 뭐냐면 x1에 도달하는 값이 x2에 바로 s2의 s가 있죠. 그러면 자, 요 자리에서 자, 바로 s분의 1 값이 오니까 자, 바로 그렇죠. 요 s1의 값입니다. s1 s 값. 그럼 여기서도 안 나오고 여기서도 온다는 얘기죠. 근데 오는 값이 뭐가 온다고요? s-1승이 온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양에 대한 신호름 선도를 찾아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자, 요런 형태의 모양의 신호름 선도는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 그 다음에 S-1승, S-1승, 그 다음에 여기 X1. 그래서 요 자리가 키포인트였죠, 요 자리가. 그래서 요런 문제도 있었구나. 야, 그렇죠. 자, 시험장에서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푸신 분들은 자, 요런 조건에 이 함수가 나왔을 때 그냥 요게 답이다. 이렇게 외우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죠. 이제 교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 한번 쭉 전체적인 해설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문제 68번. 자, 특성 방정식이 모든 근이 S 복소 평면의 좌반면에 있으면 이 개는 어떤 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S 평면을 다시 한번 그려준다면 자, 좌반면에 근이 존재한 뭐예요? 안정이고 우반면에 근들이 존재한 뭐예요? 불안정이죠. 자, 가운데 걸린 뭐라 그랬어요? 임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출전이 말하기를 좌반면에 근이 존재하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안정이 되겠죠. 1번. 자, 문제 69번입니다. 자, 화면을 또 넘겨볼까요? 자, 69번에 자, 다음에 회로는 어느 게이트에 해당되는가 물어봤어요. 자, A와 B의 입력이 다이오드가 순방향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A가 들어와도 좋고 B가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5R 답 1번. 다이오드가 역으로 되어 있으면 AND 회로입니다. 자, 72번. 자, 제어에 대한 문제만 풀다 보니까 자, 72번에 들어있네요, 문제가. 자, 전달함수 GS가 S제곱 플러스 S제곱에 S 플러스 1분의 1이 있을 때 자, 단위 임펄스 응답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임펄스는 어차피 1이죠. 그냥 시간함수로 되돌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주어진 함수가 S제곱에 S 플러스 1분의 1이 있네요. 그러면 중근이 들어있는 식이네요. 그러면 시간으로 다시 되돌리면 자, S제곱분의 K1 플러스 자, S 플러스 1의 K2 그 다음에 제곱 안에 있는 함수 자, 바로 K3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K3는 K1의 값에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해설은 일일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K1의 값 구하겠습니다. 그럼 K1의 함수는 주어진 함수를 곱으라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분모를 곱하라 그랬죠. 그럼 S제곱 서로 지웁니다. 그러면 K1의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S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 값은 자, 바로 1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그럼 안 봐도 K3는 K1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K3는 자, 원래 주어진 함수를 적고 자, 이 K2죠.
K2의 분모를 곱하고 자, 그럼 이 분모가 0이 되는 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S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1이 되니까 자,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지금 주어진 함수의 함수를 적으면 고로 S제곱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S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분의 1이라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자, T고, 자, 요거는 이제 지수죠. 지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 값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1이란 것을 라플라스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라플라스 정상변환, 역변환은 자, 기본적인 수는 꼭 알아두시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답이어야 되니까, 자, 답이 3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이 하시는 2017년도 이외에 자, 제어공학에 나왔던 문제들의 분석의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듣냐고.